반갑습니다. 모질게 토익 예상특강 RC의 이용재 강사입니다. 자, 벌써 두 번째 특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격려,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칭찬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정말 가슴 벅찬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토익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의에 앞서서 제 특강의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2013년 변화하는 토익에 적응하자라는 제목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기존의 토익하고는 전혀 다르고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2013년의 경향을 알지 못한다면 더 이상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기 어려워진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많이 반영하고 어떤 현실적인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신선한 문제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항상 맞춰왔던 누구나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들은 과감히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약간 난이도 있는 중고 난이도의 문제들을 조금 섭렵함으로써 고득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많이 준비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죠? 평소에는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틀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제가 준비한 문제를 풀고 나서는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많이 맞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전 예상 특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월 예상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기능어 구별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function words라고 하죠. 토익 Part 5에서 무조건 해석을 해서만 푸는 문제가 우리가 meaning word 쪽으로 뺀다면 해석보다는 약간 그 기능과 논리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 function word, 기능어 구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주제의 문제는요.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by ing 분사구문. 야, 모든 준동사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사실 일반 학원에서는요, 투부정사 하나만 가지고도 일주일 강의하는 그런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한 문제에 들어온다면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직접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 속에 투부정사 있고요. by ing 동명사 있고요. 분사구문에 보기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떡하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적으로 지금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쉬운 거부터 접근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중에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그런 보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by ing, by ing. 어릴 때부터 해석적으로는 우리가 뭐뭐 함으로써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동네 학원,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납니다. 동서울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군자동에. 거기서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우리가 뭐뭐 함으로써라고 하는 해석으로만 멈추지 마시고요. 바로 뭐뭐 함으로써라고 하는 해석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성. 그죠? 바로 우리가 수단이라는 말로 조금 정형화시켜 보자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문장의 맨 앞쪽에 수단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단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뒤쪽에 나올 거라는 논리성을 살짝 건네주는 경우입니다. 수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수단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뒤에 있겠지라고 문장의 논리성을 같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투부정사죠. 사실 투부정사는 이름 자체가 부정사, 안일 부의 정할 정자입니다. 하나로 정하기에는 너무나 용법이 많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부정사예요. 하지만 투부정사가 문장 첫 자리에 왔을 때는 고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제가 조금 다른 말로 또 정형화시켜 본다면 목적이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목적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뒤쪽에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뒤쪽에 나올 거라는 또 한 번 논리성이 제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보기를 통해서 왜 투부정사와 by ing가 같이 등장을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서로 정반대의 논리성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수단이고 어디가 목적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보기 속에 나와 있는 단어 reimburse. 그죠? 돈을 뭐 환급해주다, 환불해주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to pay money to someone. 누군가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겠죠. 자, 여행 경비를 돌려주다, 돌려받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고요. 뒤쪽에는요. You must retain.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Copies of relevant receipt. 관련 영수증 사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목적일까요? 결국에는 돈을 받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단적으로는 서류나 그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뜻이 되는 거겠죠. 앞쪽이 목적이고 뒤쪽이 수단이라면 그러한 보기를 연결할 수 있는 보기는 바로 몇 번이 좋겠습니까? 바로 A번의 to be reimbursed가 정확한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부정사와 by ing 토익에서 나왔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 출제된 적도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논리성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지 해석이 주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문제만 갖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문장의 첫 자리에 투부정사 있고요. 그 다음에 by ing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문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쪽이 목적이고 어떤 쪽이 수단일까? 이런 논리성을 생각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블랭크에 들어갈 단어는 offer, 그죠? 제공하다는 뜻인데요. To pay up to 50%, 50%까지를 지불하겠다. Of the public library's running cost. 자,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의 최대 50%까지를 돈을 내겠다는 뜻이겠죠. 뒤쪽에는요. The City Council, 시의회에서는요. 시민들로 하여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엔 뭐가 목적인가요? 시민들이 책을 읽게 하려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그죠? 네, 사실 요즘 뭐 네티즌, 시티즌, 뭐 사람들이겠죠. 일반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좀 잘 많이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철만 타도요. 그죠? 이 책 읽는 모습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들 뭐 하나요? 그죠? 네. 스마트폰이나 뭐 전자패드를 이용해서 네, 요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책을 읽도록 이제 권면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책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목적이 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겠죠.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어? 바로 50%까지를 대겠다는 돈을 이용한 수단을 우리가 이용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럴 때 수단이 먼저라고 목적이 뒤쪽에 나올 때 그럴 때 바로 정답으로 by offering 이라는 보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문제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논리성,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 for ing 선생님 이것도요 목적을 나타내는 뜻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맞습니다. 목적 맞습니다만 이 A번의 투부정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the knife for cutting bread 빵을 자르기 위한 칼. 이때는 목적이라기 하기보다는 약간 용도라는 느낌으로 쓰일 때 for ing를 좀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이 서로 정반대의 정답으로 한번 살펴봤던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빈칸의 위치는 문장의 첫 번째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by ing가 없기 때문에 바로 투부정사와 분사 구문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은 투부정사가 문두에 나왔을 때는 이 목적이라는 해석으로 좀 지배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분사 구문. 분사 구문으로 사실 저는요. 일주일도 강의할 수 있어요. 내용이 많아도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인데 단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 투부정사가 갖고 있는 목적의 해석은 제외하고 시간, 조건, 그 다음에 원인, 양보,
다양한 해석들은 가능합니다만 목적의 해석만큼은 투부정사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살짝 예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not blank how to handle. 핸들하면 뭐 처리하다 정도의 뜻이 되는 거겠죠. Some customers complaint. 일부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뒤쪽은요. Mr. Kim asked his immediate supervisor for advice. 조언을 직속 상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거겠죠. 원인 결과의 해석이 일반적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여기서는 옳지 않겠고요. B번과 D번 중에서 이 how 이하라는 또 명사절의 목적어를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능동의 현재 분사 구문이 또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 문제에선 정답이 D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문제가요. 투부정사가 정답되는 경우, 그 다음에 ing, by ing가 정답되는 경우, 또 분사 구문이 정답되는 경우를 제가 하나하나씩 새롭게 나눠서 세 문제를 다 드린 겁니다. 각각 어떠한 패턴일 때 정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문제를 조금 바꿔볼 겁니다. 그죠? 셀프의 양면성입니다. 사실 이 토익에서 용법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쉬울 겁니다. 그죠? 뭐 want 뒤엔 투부정사, 뭐 더 이상 뭐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쉽습니다만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어법을 갖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겠죠. 자, 셀프라는 단어 과연 어떠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셀프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가장 처음 이제 생각나는 말이 물이에요. 그죠? 네. 뭐 김밥, 네, 천당 뭐 그런 데 가면요 물은 셀프,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많이 봤기 때문인데 과연 이 영어에서 셀프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 뭐 문제 전체가 이제 길기 때문에 바로 읽는 것보다는요 보기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여러분 reinvent 타동사입니다. 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목적격의 대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좋겠죠. 네 개 보기에서 일단 목적격으로 제일 좋은 보기는 A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셀프가 붙어있는 재귀 대명사도 목적격과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공통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유격을 나타내는 it라든지 edg의 줄임형인 뭐 it 같은 형태들은 일단 블랭크에서 정답으로 일단 좀 제거를 해주시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죠. 자, A번과 B번 싸우겠죠. 내가 정답이야. 아니야. 내가 정답이야.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과연 it과 itself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셀프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뭔가를 자랑한다는 느낌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좀 약간 유명하거나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것만으로 자랑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삼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셀프가 붙는다는 것은 바로 주어와 같음을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른 단어랑 같은 게 아니고 나 문장의 주인인 주어랑 같은 단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굴까요? Microsoft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중간에 수식어구 that부터 era까지 지워준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is planning to reinvent. 자, reinvent라는 단어는요. 기존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발명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누가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직접 자기 자신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다른 대상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겠죠. 바로 주어를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 나는 주어랑 같은 단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정답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itself가 되는 거겠죠. 앞으로 목적격과 self가 붙어있는 재개대명사를 구별할 때 방법은요. 문장 다 읽지 마세요. 문장의 주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다고 느끼면은 하나의 표식으로 self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붙이시지 않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Microsoft reinvent itself. 답은 B번이 되고요.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reinvent oneself.
관용적인 표현법으로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죠? 나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 라고 할 때 I reinvent myself 많이 쓰는 그런 표현법이 될 겁니다. 자, 해석을 잠깐만 좀 들여다본다면요. 자, Microsoft that grew up in the personal computer era. PC라고 하죠. 그 개인용 컴퓨터 시대에서 성장을 거두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is planning to reinvent itself.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as a gorgeous consumer electronics firm. 새로운 가전 소비 업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운영체제만 어떤 개발해왔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요. 요즘은 뭐 엑스박스 360이라고 하는 어떤 가전 업체들을 좀 개발하는 쪽으로도 많이 뛰어들고 있었던 모습에서 제가 한번 예문을 발췌해 봤습니다. 그죠? 저희 집에도 엑스박스 360이 있습니다. 네, 그죠? 철권 제가 되게 잘하는데, 그죠? 저는 그 쿠마 아니면 팬더 뭐 이런 거 갖고 막 와 이거 많이 하는데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정답은 일단은 B번의 itself가 정답이 되었고요. 이게 바로 셀프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두 번째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에서요. 셀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노려보는 모습 있죠. 그죠? 네. 자, 근데 이 셀프가 들어가 있으면 또 한 번 이 셀프를 뺀 목적격도 또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빈칸의 위치를 주변의 맥락과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코넬 이미 명사가 있어요. 아니 명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에다가 대명사를 또 써야 된다는 거? 아니 명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영어에서 여러분 단어가 똑같은 품사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중복이라고 하는 오류로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없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셀프의 양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인데요. 모든 명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대명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문장 성분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의미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Who went to Cornell? 코넬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누가? 바로 데이빗이. 그죠? 바로 앞에 나왔던 주어를 다시 한번 강조할 때는 비록 명사 뒤쪽이라고 하더라도 셀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셀프를 붙임으로써 주어를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 love you 해도 됩니다. 근데 I love you myself.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강조할 땐 셀프를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평소에 많이 써봤던 말들 중에서 우리 뭐 DIY라는 말 많이 써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가요? 뭐 명령법이니까 you 빼고 do it 그 다음에 yourself. 그죠? 주어랑 같은 단어 뒤쪽에 다시 한번 쓰면서 강조하는 용법인 겁니다. 그죠? do it yourself. 직접 하세요. 직접이요.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주어를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쓰는 셀프도 있다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쓰는 셀프, 강조의 셀프 두 가지가 서로 역할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셀프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본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D번이 되겠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보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입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이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영어 학습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David, who went to Cornell himself. 이렇게 David, who went to Cornell himself. 이렇게 많이 붙여보셔야지 다음번에 읽으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패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죠? 네. 요번에도 또 셀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셀프가 들어있는 약간 관용적인 표현법을 이용하겠다는 셀프도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는 셀프를 이용해서 몇 가지 수거를 외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by oneself. 그죠? 혼자서. 뭐 for oneself, 혼자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의 성분을 따지기보다는 그 전치사와 결합함으로써 약간 관용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그러한 셀프도 있다는 것이겠죠. 바로 오늘 준비한 이 세 번째 문제도요. 바로 블랭크 앞에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앞에 나온 단어를 다시 한번 받을 때 어떠한 관용적인 표현법이 들어가는지 일단 의미부터 살짝 보고 넘어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even though North Korea 북한이 had just rejoined the Six Party Talks. 북한이 육자 회담에 다시 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alking doesn't seem to be an end in itself. 회담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아닌 듯 보인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앞에 나온 단어를 다시 한번 받음으로써 그 자체로는 이라고 할 때 관용적인 표현법으로 우리가 in itself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Part 6에서 한번 기출이 되었던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in itself.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 관용적인 표현법들을 묻는 경우에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선별해 봤는데 in itself는 그 자체로서 전치사의 결합성 중요한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뭐 예전에 그 노래로 많이 그 들어본 가사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All by myself. 그죠? All by myself, don't wanna be. 이걸 잘못 읽어갖고 오빠 만세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All by myself. 그죠? 나 혼자. 나 혼자 밥을 먹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요. 네, 네. All by myself. 나 혼자서는 don't wanna be. 있기 싫어요. 그런 관용적인 표현법이겠죠. 이 자체가 이제 약간 alone의 느낌도 있는 것도 관용적인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n itself도 여러분들이 셀프를 이용한 관용적인 표현법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좀 준비한 문제는 바로 도치입니다. 그죠? 네, 어떤 분들 또 이걸 무슨 생선 이름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선 이름 아니에요. 네. 도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현상을 나타내는 뜻인데 사실 토익에서 많이 출제가 그동안 되어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왜 준비하셨어요?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례로 이제 뭐 탭스라든지요, 뭐 수능이라는 시험, 그 밖에 뭐 편입영어라든지 사실 그쪽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만요. 자, 과연 토익에서 도치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현상을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에 나도, 역시라는 말을 통해서 동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의견 표출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조금 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 뭐 서양에서나 뭐 다른 분들 같으면 I love you too 혹은 뭐 so do I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떤가요? 그죠? 사랑해 자기야 하면은 나도. 그러니까 앞에 나온 말과 굳이 또 한번 그거를 반복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동의하고 동감한다는 뜻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영어에서도 그와 같은 표현법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단어가 바로 and예요. and를 이용해서 어떠한 논리성이 들어가는지 먼저 문법적인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긍정문입니다. 그죠? 긍정적인 뭐 부정어 not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and 뒤에 나도 역시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라는 얘기를 쓰고 싶을 때는요. 바로 and so라는 말을 이용해서 뒤쪽에 도치 현상을 조금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앞에는 그랬다, 뒤에도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약간 구문적인 힘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과 이제 또 우리가 하나 같이 매치시켜서 보실 문제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과 또 한 번 같은 내용을 동감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앞쪽이 부정문인 겁니다. 그죠? not이나 뭐 never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정문이었는데 나도 역시 그거 싫어. 나 그거 아닐래. 그럴 때 쓰는 표현법은 so가 아니고 and neither 라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뒤쪽에는 도치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커다랗게 보면 하나의 구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준비한 7번 그리고 이 다음 문제 8번에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해볼게요. 자, 헤나이츠라고 하는 회사의 MO22 히팅 유닛 하나의 그 난방 장치가 있는데요. 이 난방 장치는 정부의 Energy Efficiency Standard, 정부의 에너지 효율성의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이 자사의 23이라고 하는 모델도 역시 넘지 못했다. 앞에 나온 내용, 뒤에 나온 내용, 역시라고 할 때 쓰는 표현법 and와의 결합성을 이용해서 and so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쪽에
도치 현상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구문의 어떤 그 예문의 그 어떤 어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2010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도치라는 문제가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자, 긍정문일 때는 and so 도치.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요. 자, a man that doesn't like 부정문이 들어간 거겠죠. 그죠? Amanda가 Chinese food, 중국 음식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죠? 중국 음식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뭐 짬뽕, 짜장을 따로 시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두 개를 같이 시켜서 같이 먹어야지 그 맛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갑자기 또 배고파지네요. 네. 어쨌든 부정문이에요. 그죠? Amanda doesn't like any Chinese food. 난 중국 음식 싫어요. 네,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편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역시 동감과 동의의 표현법을 얘기할 때 부정문이었을 때는 so가 아니고 and neither, and so, and neither 이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묶어보셔야지 이해가 되시겠고요. 역시 뒤쪽에는 도치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도치, 긍정과 부정에 따라서 서로 단어가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도치의 이제, 문제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장 앞쪽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사실 뒤쪽의 영어적인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only라는 단어가 문두에 왔을 때, 근데 혼자 온 건 아니고 뭐 전치사구나 부사구나 부사절 등이 only란 단어와 같이 왔을 때는 뒤쪽에 또 한번 도치가 일어나는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건요. 이거 높아시면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또 여러분들 이제 노래 들으면서 이제 토익이랑 연관시키는 분들 되게 많죠. 그죠?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우리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죠? Only you and my one 이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only you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only와 부사구. 전치사가 함께 왔거나 부사구, 부사절이 왔을 때는 뒤쪽에 도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특히나 이 잡지 같은 걸 보시다 보면요.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도치가 이미 일어난 걸 묻는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온 이 did라는 단어가 진짜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라는 점이죠. 문장의 어순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로서 앞에 대신 나온 겁니다. 자기가 진짜 동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동사는 아닌데요. 문장의 어순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동사 뒤쪽에는 동사가 원형의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원형 동사인 realize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에 나올지는 이 TS가 알고 있겠죠. 도치가 되는 현상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only가 등장했을 때 did나 does나 do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충분히 토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12년이 되어서야 그때 딱 되어서야 there was no quick fix for this problem 이 문제에는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 도치 3가지 배웠습니다. and so, and neither, only와 부사구 그렇다면 뒤쪽에 문장의 어순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런 포인트들을 자세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패턴입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다른 테마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요.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또 많은 글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넘어가기보다는요.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take a close look, 그죠? 심층 분석을 하는 그런 취지로서 제가 문제를 좀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전치사 중에서 과연 어떠한 전치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여러 가지 전치사들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전치사의 주인공은 바로 바이입니다. 바이. 그죠? 네. 바이의 전치사의 뜻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죠? 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토익에서 매달 서로 다른 정답으로서 나왔던 바이의 모든 모음을 제가 한번 오늘 다 섭렵을 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정답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의미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he First International Medical Conference, 제4회 국제의학학술회의가 concluded with, 마무리되었습니다. With the closing address, 폐회사 정도가 되는 거겠죠. 자, blank Mr. Lee. Mr. Lee, 그죠? The chairperson of Medical Association, 의사협회 의장인 이 씨의 폐회사로 이 회의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정도 해석인 겁니다. 그죠? 자, closing address 누가 했습니까? 그죠? Mr. Lee가 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나온 동사나 어떤 행사의 주체겠죠. 그죠? 바로 행위자. 어떤 동사나 동작, 어떤 행사나 이벤트의 주체가 나올 때, 바로 그 행위의 행위자가 나올 때 쓰는 정답으로 우리가 by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by만 떠오르면요, 많은 분들이 뭐뭐에 의하여 이런 의미만 많이 가져가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행위자라고 하는 정형화된 표현법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좀 따서 외우실 필요도 있겠죠. The closing address by Mr. Lee,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기억하세요. by의 첫 번째 용법, 바로 행위야 행위의 행위자나 주체를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의 첫 번째 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by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의미를 잠깐 볼까요? 자, Emma Graphic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겠죠. 자, does not deliver your merchandise. 당신의 제품을 목요일까지 배송해 드리지 못한다면 we will take 10% of the cost of your order. 주문 제품의 10%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딱 좋은 말이 뭐죠? 까지란 뜻이죠. 까지. 그죠? 까지. 그죠? 네. 까지가 또 뭐 그까이 거 뭐 그까지 거 뭐 대충 그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언제까지라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전통적이죠. by와 until의 차이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계실 겁니다. 어릴 때 학원에서는 뭐라고 저는 배웠냐면요. 자, by는 완료, until은 계속 막 적어요. by는 완료, until은 계속. 집에 왔어? 몰라. 네,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죠? 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 점을 Thursday라고 했으니까요. 목요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선이 목요일이에요. by라는 단어는 까지란 단어에다가 이 말을 좀 붙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언제까지 라는 말이 붙으면 참 by 해석이 좋습니다. 늦어도 언제까지. 그래서 이 점을 딱 Thursday까지 잡았으면요. 이 선이 넘지 않는 범위는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은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단 어느 한 점에 해당되는 뭔가의 동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until은 다릅니다. until은요. 언제까지 쭉이라는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 점이 아니고요. 쭉 이 기간을 다 활용해서 까지란 느낌을 살리시는 게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널 사랑해. 자기야,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할게. 네. 사실 이런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에 차 문 열어주고 막 그 전에 의자 이렇게 막 빼주는 너무나 지나치게 매너를 좀 많이 보이는 남성들이요. 이게 금방 식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차 문만 한 2만 번 열었거든. 아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면. 네. 중요한 건요. 죽는 날까지 널 사랑하겠어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이 기간을 다 사용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until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저희 도서관은 8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면 8시까지 쭉 운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건 until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문에서 보신다면요. 회사가 제품을 목요일까지 배송을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송을 쭉 합니다. 이렇게 배송 이거 아니죠. 어느 순간에 배송이 되는 지점이 있었겠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by예요. 우리가 택배를 시켜놓고 나서 언제까지 오는지 궁금하시죠? 자,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올 수도 있고 화요일 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by를 쓰시는 겁니다. 바로 기간 안에 시점에 해당되는 동작이 나왔을 때 by가 정답되는 두 번째 경우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until은요. 쭉이에요. 그죠? I will love you until the end of my life.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 뻥이야. 야,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네. 어쨌든
그 지속적인 동작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by 두 번째 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by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용법인 겁니다. 먼저 여기다 좀 써볼게요. change, 그죠? 변화죠. 그 다음에 difference, 차이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by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됐을 때 얼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네, 그런 부분의 느낌으로 사용될 때도 있을 겁니다. 뭐 예문 보시면요. From 2001 to 2006, 2001년부터 2006년까지 the foreign-born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이 외국 태생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얼만큼? 바로 49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얼만큼의 그 차액을 보여주는 거죠. 차별이 되는 그 금액이나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by예요. 아시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되는 거? 미국에 있는 외국 태생의 인구 수는 490만 명 정도 증가하여서 현재 토탈 3,570명이 되었고 그것은 전체 인구의 12.4%가 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거를 좀 쉽게 다른 예문으로 드린다면요. 너 여자친구 생겼다며? 100번째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래? 몇 살인데? 나보다 3살 연상이야. 3살 연상이야. 그 영어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죠? 네. She is older than I. 뭐 older than me도 괜찮고요. By 3 years. by를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She is senior to me by 3 years. 그런 말도 괜찮겠죠? 유가가 38% 올랐습니다. 그죠? Oil prices have increased by 38%. 요만큼, 얼만큼의 차별적인 그 금액을 나타낼 때 우리가 by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 by였었죠. 행위자, 두 번째는요. 까지, 그 다음에 얼만큼의 by까지도 지금 나온 경우입니다. 그죠? 자,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by를 한번 찾아볼 수 있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역시 by에 대한 용법인데 뭐 저희가 앞서서 1번 문제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하는 이 수단에 대한 by가 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by ing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뭐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뭐 by bus, by taxi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과연 수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if a light cigarette, 그죠? 경량담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담배 중에 요즘에 뭐 1mm, 0.1mm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울트라 라이트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량 담배라고 합니다. 일반 담배를 우리가 아니고 좀 경량 담배가 give smokers 흡연자들에게 to smell a dose in its puff. 펍이란 단어는요. 담배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나오는 단어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혹시 아시죠? 이렇게 자, 이거 화면 이런 거 이제 좀 간접적으로 해볼게요. 네, 저는 담배를 피진 않습니다. 네. 펍 소리 나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흡입한다, 들이마신다. 빤다라는 말이 사실 더 맞을 것 같은데 담배를 한번 이렇게 할 때 그 펍을 얘기하는 거겠죠? 한번 들이마실 때, 그죠? 들이마실 때 이 흡연하시는 분들은 딱 자기에게 원하는 어떤 그러한 니코틴과 탈의 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작은 거죠. 그게 적게 들어왔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들은 they will make up the difference. 그 차별점. 내가 지금 요만큼 부족하다는 점을 채우려고 할 거란 얘기죠. make up, 보충하려고 할 것이라는 얘기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그걸 하실까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by taking more puffs. 많이 들이마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이게 저거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아니면 or inhaling more deeply. 깊게 들이마시는 거죠. 평소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그 차별을 보충하려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수단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도 또 by ing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이게 청소년 여러분들은요 이만큼 담배가 좋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여야지 어머 저거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by에 대해서 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 행위자입니다. 두 번째
정해진 기간까지 늦어도 언제까지의 by, 그 다음에 change나 difference의 by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by ing, 동작의 수단을 나타낼 때 쓰는 by까지 과거에 뭐 2010년, 11년, 12년 서로 다른 정답으로 매회 출제가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그죠? 꼭 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예상 특강 문제들 13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